지금 항암 치료 중이신가요? 아니면 항암하는 가족 곁을 지키고 계신가요? 병원에서 약을 받아와도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잠 못 들고 입안이 헐어서 물 한 모금에도 따끔하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다음 항암을 못 받는 날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약 말고는 정말 할 게 없을까?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영상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항암 부작용 8가지, 집에서 바로 시도할 수 있는 자연 대처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꼭 저장해 두세요. 필요한 순간에 다시 꺼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작용부터 볼까요? 구토와 설사예요. 안타깝게도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부작용입니다. 왜 이렇게 토할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사실 이건 몸이 살려고 하는 반응이에요. 항암제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합니다.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면 좋겠지만 그러지를 못해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라면 다 공격합니다. 우리 위장 점막세포도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거든요. 그래서 함께 손상되어 너덜너덜해진 위장은 음식을 제대로 흡수 못하고 몸은 약 독성을 빨리 빼내려고 구토와 설사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먹게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위장을 달래주면서 회복을 도와주는 게 우선입니다. 3가지 차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메보시차입니다. 매실 절임 한 알에 생강즙 한두 방울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드세요. 위장을 진정시키고 입맛을 돌리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생강차예요. 생강을 얇게 저며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려내세요. 구토가 정말 심하실 땐 생강 자른 단면을 혀에 직접 대시는 것만으로도 진정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로 칠전분차입니다. 이건 특히 설사에 잘 듣습니다. 물 한 컵에 칠전분 한 큰술, 그리고 소금 약간. 약불에 저으면서 끓이다가 투명해지면 완성이에요. 설사로 빠져나간 수분과 영양분을 부드럽게 채워줍니다. 이제 두 번째 부작용입니다. 백혈구 감소예요. 항암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작용 중 하나죠. 백혈구가 떨어지면 다음 항암을 받지 못하니까요. 항암 주사를 맞고 10일에서 14일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최저점까지 떨어지는 시기예요. 보통은 3주에서 4주 후에 회복되는데 항암을 반복할수록 회복이 느려지고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백혈구가 2000 이하로 떨어지면 항암을 더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때 강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무리해서 항암을 이어가는 것보다 충분히 쉬고 백혈구 수치를 끌어올린 뒤에 다시 시작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일 때가 많습니다. 3가지를 챙기세요. 첫 번째로 표고버섯 가루입니다. 따뜻한 물에 10g씩 풀어서 하루에 2번 정도 드세요.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세포 활성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족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면 혈액순환이 되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력이 너무 떨어지셨다면 짧게 10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웃음입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요? 입꼬리만 올려도 면역세포 활성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으셔도 일부러 웃어보세요. 면역이 좋아지면 웃을 일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변비입니다. 항암제, 진통제, 활동량 감소. 이 3가지가 합쳐지면 변비가 따라옵니다.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때 자극성 변비약에만 의존하시면 장이 더 무력해집니다. 약 없이는 더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식사로 풀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추천드리는 음식은 3가지예요. 첫 번째로 현미팥밥에 깨소금입니다. 현미팥밥을 깨소금과 함께 20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깨소금은 깨와 자연소금을 8대 2의 비율로 볶아 만듭니다. 흑임자를 쓰신다면 9대 1이에요. 두 번째로 팥 다시마 물이에요. 팥 한 컵에 팥 양의 10%만큼 다시마를 넣고 물은 3컵에서 4컵,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끓여서 수시로 마십니다. 부종과 변비를 동시에 잡아줘요. 세 번째로 사과즙입니다. 사과 반 개는 갈아서 건더기째 마시고 나머지 반은 즙만 짜서 드세요. 사과의 펙틴 성분이 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네 번째 부작용은 부종입니다. 발등이 붓고 종아리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경험들. 항암 중에 흔히 겪으시죠. 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약물 해독 때문에 간과 신장이 지쳐 있고요. 카페인, 매운 음식,
가공식품이 피를 탁하게 만들어서 세포가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흡수되지 못한 수분이 다리, 눈과 몸 곳곳에 고이는 거예요. 특히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알부민이라는 혈액 단백질 합성이 줄어들면서 복수와 부종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한자는 팥 달인 물입니다. 팥을 푹 끓여서 그 물을 드세요. 이때는 다른 차나 물 섭취를 줄이시고 가급적 소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습관에서 꼭 빼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매운 음식, 단 가공식품, 카페인, 이 세 가지가 부종의 주범입니다. 세포가 다시 수분을 머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핵심이에요. 다섯 번째 부작용은 감기입니다. 암 환자에게 감기는 가벼운 질환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감기의 콧물, 기침, 열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반응이에요. 감기약은 증상을 누르는 것이지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자연 처방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식욕이 없으실 땐 칡 전분죽입니다. 칡전분 한 큰술에 물 150ml,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셔서 약불에 저어가며 투명해질 때까지 익히세요. 코감기에 설사가 동반될 땐 칡전분탕이에요. 기침이 심하거나 오래 갈 땐 연근탕이 좋아요. 연근즙 3큰술, 생강즙 2-3방울, 물은 6큰술에서 9큰술 정도를 끓여서 한번 끓어오르면 바로 불 끄고 드세요. 38도 넘는 고열에는 무탕을 드세요. 무 간 것 반컵에 뜨거운 물 2컵, 소금 약간. 이걸 드시고 담요 덮고 누우시면 땀과 함께 열이 빠집니다. 다만 무탕은 해열 작용이 강하니까 3일 이상 연속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평소 감기에 잘 걸리시는 체질이라면 파된장죽을 자주 드시면 좋아요. 여섯 번째 부작용은 불면증입니다. 항암 환자의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재발 불안, 통증, 약물 영향이 겹치면서 잠이 얕아지고 자도 안 잔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의외의 원인 하나를 짚어드릴게요. 바로 과식입니다. 많이 먹어야 항암을 버틴다고 생각하셔서 억지로 무리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음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 전 3시간 안에 음식을 드시면 자율신경이 자는 동안에도 소화시키느라 쉬지 못합니다. 몸은 누워 있어도 머리는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얕은 잠, 새벽에 자꾸 깨는 잠입니다. 해결은 3가지예요. 첫 번째로 자기 3시간 전부터는 비우세요. 저녁을 일찍 가볍게 드시는 게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규칙입니다. 두 번째로 현미식을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현미의 감마리놀렌산 성분은 자율신경과 내분비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잠자기 전 족욕이에요. 따뜻한 물에 발만 담그시면 머리로 몰린 기운이 발 쪽으로 내려가면서 잠이 깊어집니다. 7번째 부작용은 통증입니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는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몸이 조직이 파괴된 곳을 다시 짓기 위해 혈류를 늘리는 건데 그게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통증을 무조건 약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회복을 끌어올리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핫팩입니다.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두면 혈액순환이 풀리면서 완화됩니다. 두 번째로 생강찜질이에요. 동양의학에서 오래 권해온 방법인데 항암 환자 통증 관리에 자주 활용됩니다. 생강찜질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갈아서 면주머니에 담으세요. 그리고 70에서 80도 정도로 데워진 물에 면주머니를 담그시고 그 물에 수건을 적셔서 잘 짜냅니다. 이때 그냥 맨손으로 짜기에는 수건이 약간 뜨거워요. 고무장갑을 끼고 수건을 짜는 것을 추천드려요. 통증 부위에 수건을 올리고 그 위에 마른 수건 한 장을 더 올리시고 이불로 보온해 주세요. 차가워지면 갈아 끼우면서 환부가 붉어질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체력이 약하시면 15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환자분의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뜨거움을 못 느끼시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물 온도와 수건 온도를 보호자가 꼭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부작용입니다. 구내염이에요. 구내염은 항암 환자가 가장 흔히 겪으시는 부작용 중 하나예요.
항암제가 장 점막뿐만 아니라 구강 점막까지 손상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위장이 약해진 상태일수록 더 심하게 옵니다. 밥 먹기는커녕 물 한 모금에도 따끔한 통증. 이거 겪어보신 분은 정말 괴롭다는 거 아실 거예요. 대처법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허브차로 입을 헹구는 거예요. 허브차를 연하게 끓이셔서 미지근하게 식혀주세요. 입에 머금고 몇 분 동안 있다가 뱉어내기를 두세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비파입 우린물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입 헹굼에 사용하세요. 항염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안 청결 유지예요. 부드러운 칫솔로 자극 없이 자주 닦으시고 식사 후엔 물로 가볍게 헹궈주세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자극적인 음식은 모두 피하시는 거예요. 매운 것, 짠 것, 신 것, 뜨거운 것. 이 네 가지는 절대 안 됩니다. 8가지 부작용 다 알려드렸어요.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항암 부작용은 약으로 다 잡히지 않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자연 대처법이 의외로 많아요. 핵심은 위장과 간과 신장을 쉬게 하면서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오늘 밤 잠자기 3시간 전부터 음식 끊기. 두 번째, 내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위장 깨우기. 세 번째,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조격 10분.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면역력이 회복되면 항암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자연 대처법으로 위장과 간을 쉬게 하시면서 면역 회복을 돕는 베타글루칸 성분, 표고버섯이나 AHCC 같은 거요. 이런 걸 함께 챙기시면 항암 사이클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항암 부작용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전달해 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모든 부작용 대처는 의사분과 먼저 상담하셔야 하고요. 자연 대처요법은 그야말로 대체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면역연구소 건강문제 SOS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